네, 안녕하세요. 네,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안 하니까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독서량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책에 대한 관심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있고, 또 아웃풋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리뷰를 뭔가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북튜브를 안 하면 좀 이제 독서량도 줄어들고 생각도 덜 하게 되는 거겠죠. 더 바빠지긴 하겠지만, 아무튼 북튜브를 통해서 저의 성장에도 그렇고, 또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저와 더불어서 좀 지적이고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단히 리뷰해 볼 소개할 책은 두 권입니다. 5월의 봄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박채영 작가의 이것도 제 삶입니다 라는 책이고요. 또 이 책은 토기장에서 출판한 미라클,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, 박위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둘 다 올 초에 읽었던 책입니다. 그래서 미라클의 박위는 너무 유명하죠. 구독자 수가 무려 69만 명이 넘는 또 유튜버이기도 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처음 이 박위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, 그 뒤로 미라클 채널을 이렇게 이제 흥미로워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채널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.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았고,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좀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할 좀 그런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좀 행복하고 솔직하고 좀 이런 그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최근에는 걸그룹 출신 이제 송지은과 열애가 이슈가 되어서 더 유명해졌고 채널이 더 달달해졌죠.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 서로 예쁘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한편에는 좀 멜로 드라마 같고 좀 영화 같고 해서 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보기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거 사실 생일 때 선물로 받은 건데,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사고의 과정과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재활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. 그의 책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.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주죠.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.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.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.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었어요.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.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. 저도 코로나 때 공황장애가 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극복이 쉽지 않았습니다. 사실 북튜브도 공황장애가 온 이후에 시작을 했죠.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치료도 받고 그랬지만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오면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.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거부하거나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, 박위의 말처럼 고난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.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. 그러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요즘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,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기도도 더 집중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고, 공황장애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라클, 우리 모두에게
기적을.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책 중에 하나이고요. 두 번째 책은 이것도 제 삶입니다. 이 책도 저에게는 첫 번째 책과 비슷한 메시지로 들렸어요. 박채영이라는 저자는 이제 처음 쓴 책인데 30대의 미혼 여성입니다. 섭식장애를 15년 동안 겪었던 그 이야기예요. 그래서 박이의 고난이 좀 육체적인 그런 거라면은 박채영은 조금 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거죠. 뭐 저자가 크리스찬은 박이처럼 크리스찬은 아닙니다. 중학교 준퇴가 최종 학력이고 섭식장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 사람을 위한 식탁에서 엄마와 함께 주인공으로 이제 출연을 하죠.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피해 연대기라는 그 영화의 감독을 했었는데 여성들의 생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작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. 섭식장애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의 어떤 실제 이야기는 처음 접해보았고, 아무래도 섭식장애라고 하면 이제 거식증, 뭐 폭식증, 좀 뭐 여자들이 원하는 몸을 얻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, 그래서 뭐 어떤 장애를 겪게 되는 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어떤 편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서부터 현재의 이야기까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, 섭식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우울증, 폭식증, 뭐 자해도 시도하고 우울증과 뭐 이런 것들, 이런 질병 서사를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렇게 책을 내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을 잘 읽히게 참 맛깔나게 잘 씁니다. 섭식장애가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많지만 섭식장애라는 그 환자라는 그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박채영이라는 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도 박유의 책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을 극복한 내용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이야기이고, 그래서 박채영의 책도 그 아픔 속에서 이것도 내 삶입니다 라며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삶을 끌어안는 그런 과정에 관한 책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런 글들을 읽으면 뭐 자기 스스로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. 뭐 저렇게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도, 저렇게 섭식장애를 10몇 년 동안 겪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삶이 뭐 있다고인가 왜 이런 식인가,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이,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.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자기 비하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이렇게 질병도 하나의 강력한 서사가 될 수 있구나, 이렇게 또 다른 나의 세계가, 또 다른 세계가 확장될 수 있구나,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구나, 이런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 초에 읽었던 이제 책인데 많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책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책이 뭔가 비슷한 결이 있어서 느껴져서 함께 소개해 보았습니다. 다음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다시 해보고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또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였습니다.